그리고 이 왕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네. 그리고 가다가 이승희 의원이 등장해. 아마도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어. 여기도 이제 3년이라는 어떤 시간 텀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3년 전에 무슨 실험을 했어. 예? 반드시 뭔가를 실험을 해서 사람을 묶어놓은 적도 있고 그쵸. 그리고 뭘 가지고 사람을 살리려고 그랬냐면 생사초가 나와요. 생과 그 죽음, 삶과 죽음을 어떻게 이제 영향을 주는 뭐 풀. 예.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나와요. 생사역이 나와요. 역은 역병이겠죠? 근데 생사역이 뭐냐면 저는 역병을 얘기를 한 줄 알거든. 네. 근데 생사역이 뭐냐면 좀비 걸린 사람을 생사역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좀비 걸린 사람 자체가 질병이니까 그것도 역병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생사역이라고 얘기하거든. 이 좀비들을 좀비라고 부르지 않고 생사역이라고 부르거든. 괴물 뭐 이렇게 부르지만 생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건가? 근데 어찌됐든 이승희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나을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방법을 말을 못하고 죽었거든요. 아마도 의녀 서비가 그 키워드를 가지게 될 것 같아요. 네. 그 3년 전에 그런 실험을 했을 거고. 그 3년 전에 그 드라마에서는 이제 외란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코드인데 그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거기 보면 수망촌이라는 네. 정말로 이제 이게 서민 중에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데 그쵸. 거기 영신이 수망촌 출신이에요. 네. 근데 수망촌이 지금 폐허가 돼 있거든. 이런 게 뭐냐 이게 이제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설을 써요. 뭐라고 하냐면 외란이 일어나서 일본군이 쳐들어왔다. 근데 안현대감은 그 얼마 안 돼 500인가의 숫자로 네. 뭐 한 만 이상을 상대를 했다. 그거 불가능하냐? 근데 그거가 아무래도 그쵸. 생사초를 그때 써서 좀비가화된 군대로 물리친 게 아니냐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의 생각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야, 예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안현대감이 알고 있고, 그래서 조학주대감이 안현대감이 나한테 뭐라 못할 거다 그치. 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안현대감이 절대 나를 등 돌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 근데 안현대감도 뒤가 캥기는 게 있는 거지. 근데 아마 어쩔 수 없이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안현대가 그러니까 지금 세자가 위험에 처해서 이제 상주로 들어갈 때 네. 좀비의 엄청난 습격을 받는데 네. 안현대감은 너무도 능숙하게 그거를 다 처리해버리거든. 그렇죠. 목을 다 베버리거든. 안현대감의 그 부하들이. 당황하지 그러니까 않고.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다 베버리거든요. 네. 당황을 전혀 안 해요. 이건 뭐냐면 이미 겪은 거예요. 3년 전에. 그거는 아무래도 왜군을 물리칠 때 네. 이것을 쓴 게 아닌가. 그러니까 라는 설정이 있는 거죠.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두교처럼 시체를 살려서 쓰는 정도에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네, 있고. 근데 임금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두창이랑 결합하면서 이상한 좀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조학주 대감이 네. 이제 이렇게 그 감옥에 한 명을 두고 이렇게 사람 고기를 먹여요. 그리고 좀비가 되고 막 뜯어먹는 걸 보고 이것은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봉쇄한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 뭐냐면 아마도 통제해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리고 실제 조학주대감이 어떤 괴짝을 들고 글로 가요. 그 군사를 보낼 때 그 안에 쿵쿵거리는데 아마도 좀비화되는 무슨 괴물이 그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무기로서의 쓴 흔적들이 지금 떡밥들이 보여요. 네. 그 완전 두루이드교 비슷하네. 네. 두루이드교에서도 뭐 이렇게 네. 약초를 먹였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뒤에서 두루이드 이제 바바사들이 네. 사람들을 이렇게 내보낼 때 거의 환각 상태 비슷하게 싸우게 한다고 빨가벗고 싸우게 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그런데 이 생사초라고 하는 그 단어가 네. 사실 생사초 이게 불사약이거든, 불사약.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냥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네. 여기서 그 전개하는 네. 과정에서 좀 안 좋은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네. 사실 이게 불사약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불사약에 대한 거는 뭐 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진시황이 네. 이제 불사약을 얻기 위해서 이제 서복을 보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어떤 전통도 있고 근데 제주도도 훑고 뭐. 일본에 가서 왕이 됐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서복공원도 서불공원이라서 이제 제주도에 그게 또 네. 서귀포라는 게 이제 거기서 그게 이제 서불이 대군을 끌고 왔어요. 돌아가는 이제 돌아갔다 해서 거기 서귀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네. 사람이 이제 불사약을 찾는 건데 그 불사약을 어디서 찾냐면은 삼신산에서 찾거든요. 삼신산. 그러니까 삼신산 불사약이라 해서 그 해중 삼신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바다 가운데 삼신산이 있는데 거기에 불사약이 난다는 거예요. 한반도지. 네,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흰 사슴도 있고, 백록담이 흰 사슴 있잖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해중 금강산, 해중 삼신산에서 그게 이제 이 발해 중에 있는 해중에 있는 삼신산의 불사약이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불사약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이제 산삼이다, 인삼이다 그러는데 네. 그게 원래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불사약은 생사초. 생사초. 근데 이거는 상제님이 내시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병ገብ이 올 때 사람을 구하는 네. 의통을 말하는 해인을 거죠. 의통 얘기하는 해인을 거고요. 말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생사초 풀에 대해서 뭐 지금 삼신사도 나왔고, 근데 네. 이제 진시황이나 한무제가 그렇게 천재를 지내는데 온통 정신과 그 정력을 엄청나게 들였다고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상제님께 네. 천재를 올리고 하는 게 네. 뭐 밤새 천재를 올리고 그게 온갖 정성을 다 들이고 하면서 그런 어떤 상제 의식 그리고 이제 그 네. 신교 문화 의식에 대해서 그렇게 철두철미했다고 하고 진시황도 마찬가지였다고 하고 그래서 너무도 거기에 철저하게 정성을 들이고 해서 네네. 그걸 싫어해서 진시황 같은 경우는 독살된 게 아니냐라는 주장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실제. 그리고 진시황이 왜 네. 그런 불로초를 해? 그 단순히 풀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너무 단편적인 거고 그게 아니고 동방에 이 동방이라는 건 이 배달족 이 우리 동이족의 네. 실제 본인들도 사실 동이족 계열이고 그렇죠. 본인들 자체도 한무제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동방의 신교 문화의 신선 사상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불로불사하는 세계 도술 세계를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비밀과 진리 도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죠, 실제로는. 근데 그게 더 큰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뭐 단순히 풀 먹으려고 약구하려고 이런 정도로만 아는 거는 너무도 이 정신 문화를 모르고 하는 얘기다. 너무 이야기가 다 잘라져 나가고 네. 진짜 핵심 줄거리가 아닌 격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생사초를 풀로 또 이제 해놓은 것도 그렇고 이 생사초가 특징이 또 이제 색깔이 보라색이죠. 그쵸 이제 보라색에 우리 저기 있잖아요 블랙팬서 알죠 블랙팬서 맞아요. 블랙팬서에 보면 이 보라색 풀이 나와요 꽃이 맞아요. 맞다. 그 블랙팬서의 꽃하고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 맞아. 그리고 그래서 블랙팬서의 그 꽃을 네. 이렇게 갈아서 즙을 내서 먹으면 네. 이게 조상님을 만나요. 역대 그 조상님들을 영적 체험을 통해서 만나고 이제 엄청난 힘을 얻어요. 블랙팬서로서의 힘을 얻죠. 예. 그러니까 보라색이라는 게 실제 왕권의 상징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천자문화 상징이기도 한데 블랙팬서에서 이제 그거를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보여줬는데 생사초가 여기서 뭐 부정적으로 이제 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생사초를 쓴 거가 살려낼 수 있고 사람의 생사와 관계될 수 있고 한데 두창을 만난 왕이기 때문에 잘못 변형된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는 신선 사상의 맥을 보여주는 풀이 아니냐. 결국은 이게 계속 생사초 찾고 있는 그걸로 가던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언골이라는 약간 추운 지역에서 음습한 데서 좀 자라는 걸로 나오고요. 네네. 양기가 상당히 강한가 봐. 양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습한 데서 자라지. 그것도 중요한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의녀 섭이가 발견하고 아마 네. 이제 시즌 2가 원래 올해 나온다고 했다가 너무 잘 돼서 내년에 나온대요. 기대감을 더 네. 높이는군요. 그리고 이제 치료법이 나와요. 지금 블랙팬서 찾고 있고요. 그렇게 안 나와. 다들 못 찾아도 알아들었나 본데. 그리고 이 생사초를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 네. 진 이겨서 액을 내서 침에 묻혀요. 어디다 꼽아요? 인당에다. 인당에 꼽아. 인당에 꼽아. 네. 제가 읽어드리면 생사초를 진이긴데 침에 묻혀 네. 전하의 인당혈에 꽂자 한시진이 지난 후 전하께서 되살아나셨다. 그게 타이틀 영상에 잘 나오는 그림이죠. 아 그런가? 네. 이렇게. 그렇죠. 1회도 좀 나오고. 네. 계속 타이틀 그리고 영상에 나오는데. 뒤에도 이제 이렇게 그 병상 일지, 그 치유용 네. 일지, 그 이승원의 그 일지를 세자가 봤을 때 그렇게 이제 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뭐가 있구나 알게 되고 그 지율헌에서 이제 그걸 알게 되고 인당에 이제 침 꼽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 인당이라는 게 이제 누구도 못 푸는 거죠 우리 말고는. 왜냐하면 그 증산도 진리책에 보면 네. 사람은 이제 속 사람이 영체가 있고 겉 사람이 육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잠을 잘 때는 게 빠져나가서 이제 유체 이탈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영체 이탈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실제 이렇게 끊어진 게 아니고 그 혼줄이라는 형태로 연결돼 있다. 근데 그 혼줄이 연결될 부분이 육체에는 인당이다. 양 미간 사이
그런데 그것이 혼줄이 끊어질 때 실제 죽음이라는 현상이고 혼이 지금 정말로 이제 저승세계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가 인당이라고 부른다. 그 도장인자, 자리당자를 이렇게 썼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실제는 앞으로 오는 가을 개벽기에 네. 실제 이제 뭐 인간의 모든 혼줄을 끊어가는 서신이라는 어떤 이렇게 추살의 기운이 가을에 이렇게 이제 뭐 열매만 남기고 다 낙엽들을 떨어뜨릴 때 이제 오는 이렇게 차가운 바람. 그게 올 때 그게 실제로 이제 그 우주 일련에서는 이제 병의 형태로 오는데 그게 이제 신도 세계로 볼 때는 뭐 불이라고도 하고요. 네. 뭐 천불이라고도 부르는 형태로 오게 될 때 인당의 혼줄을 끊어가게 된다. 이런 걸로 이제 볼 수가 있고 아마도 이 그 왕이 이제 두창에 걸려서 죽은 걸 형태일 때 그 네. 혼줄을 연결하려고 그렇죠. 는 시도로서 인당에 지금 침을 꼽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연결된 거죠. 이상하게. 근데 이게 연결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도장밥을 생사초로 썼다. 이렇게 죽은 건 오. 아니잖아요. 죽은 건 아니고 죽으려고 할 때. 아니요. 죽은 걸로 이미 나와요. 죽었- 근데 이제 아, 아니 죽은 그게 거는? 애매해요. 죽었다고 나오기도 하고 네. 실제로는 죽었다고 볼 수 네. 있지만 네. 그걸 되살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죽고 난 다음이든지 바로 다음이든지 뭐 이런 일단 이승희 의원을 불러서 이제 그거를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 거 보면 그 뭐 죽음의 경계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거기는 죽었다고는 나오게 이제 장면이 그렇죠. 있죠. 숨이 네. 끊어졌다고 나오긴 네. 하죠. 그건 그거를 이제 인당이라고 하는 데가 네. 이제 이 아까 얘기했던 혼줄이 이제 네. 거기 붙어있기 때문에 네. 그 혼줄을 연결하는 거로서 지금 나온 이 생사초가 네. 역할하고 인당을 이제 나중에 병겁 때도 사실은 거기에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네. 이제 그 종려나무까지로 그 인당을 쳐서 네. 사람을 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네. 배기를 입은 우리 동방에서 올라와서 이마에 인치. 예, 이막 인치까지 이제 해야지 말라 했는데 바로 그 일을 이제 의통 해인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런 같은 좀 비슷한 게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의통임패를 여기서 마치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아, 근데 저는 이 생사초를 도장밥으로 썼다고 하신 게 되게 충격적이네요. 그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게 침으로 인당을 친 거구나. 근데 왜 침이지? 응? 이제 어떤 뭐 한의학이니까. 어이의 뭐 입장에서 아니 우리 이렇게 예. 옛날에 예. 이게 뭐 이렇게 머리 그 네네. 실크할 때 침 붙여가지고 머리 한번 긁잖아요. 혹시 그게 아닌가? 침에 침을 붙였네. 침 붙여가지고 머리 한번 긁고 이렇게 아. 하잖아. 이게 꼬맬 때. 그렇지. 소독한다고. 아, 그래 소독해줍니다. 네. 재밌네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좀비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퍼져나가게 돼요. 네. 감염도 되고. 그런데 마지막 장면 시즌 1의 이제 6화에 보면은 좀비가 이제 낮에 다니는 상황이 됐죠. 아니 실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 늦가을이다 계절이. 이게 완전 겨울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곧 겨울이 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게? 계속 돌아다니겠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왜 이게 되게 그 김훈희 작가가 정말 설정을 잘했다고 생각하냐면 자 좀비 보세요. 네. 우리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좀비의 이미지는 네. 일단은 시체가 썩어요. 그렇죠. 몸이 썩어요. 그러면 뜨거운 지역에 있으면 뼈밖에 안 남아. 그러면 잘 뛰겠어? 그렇죠. 아니 아무리 좀비라고 해도 그렇죠. 근육이나 이게 다 썩어 나가. 그러면 뛰지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식욕은 있을지 몰라도 그 좀비가 맞다고 치면 네. 그럼 제대로 안 되거든. 그런데 온도가 추운 지역에 좀비가 있고 그 추운 온도가 좀비에게 유리하다면 좀비는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썩질 않잖아 잘. 그쵸. 그러면은 좀비는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 요게 정말 좋은 코드인데 이게 사람들이 이 킹덤을 보고 서양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게 왕자의 게임과 그 워킹 데드의 결합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워킹 데드가 이제 계속 퍼져나가는 그런 게 있고 네. 왕자의 게임은 네. 지금까지 없던 좀비가 나오죠. 얼음 좀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왕자의 게임은 나중에 저희들이 자세히 다룰 거예요. 왕자의 게임 네. 너무너무 잘 돼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근데 네. 지금은 요거 하나만 얘기하면 네. 왕자의 게임은 백귀라고 불러요. 백귀. 화이트 워커. 그래서 이 좀비들은 북방에 있고요. 네. 그 왕자의 게임에서 얘기하는 거대한 세계관은 네. 그 여름이 한 30년씩 가요. 근데 긴 여름이 오면 그 다음에 긴 겨울이 긴 오는 겨울이 거예요. 와요. 그래서 이 백지의 30년 세상이군요. 여름이 끝나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특히 북방에서 수비하는 사람들은 긴 겨울이 오고 있다. 그래서 윈터펠이라는 윈터펠의 성주가 뭐라고 하냐면 그 윈터펠의 성주인 그 북방의 스타크 가문의 그 가문의 그 이렇게 상징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Winter is coming. 그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권력에 관심 있고 해도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을 다 지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갖고 있다. 백귀랑 이렇게 마주대고 있는 거죠? 완전히 마주하고 있어요. 걔네 그 친구들이. 그래서 북방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에 막 찌들어서 온갖 제약을 저지르지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유일한 하나의 이제 적과 이제 대치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고 너무 길어진다. 그래서 그 백기가 결국 넘어와요. 화이트 워커들이 얼음 좀비가 오는데 뭐와 함께 오냐면 추위와 함께 와요. 반드시 하얀 추위 눈보라가 샥 몰아오면서 그 영역 내로 이렇게 좀비들이 막 달려와요. 그런데 이게 똑같아요. 마지막 장면이요. 하얀 그 이렇게 그 추위의 그런 약간 안개 속에서 미친 듯이 뛰어오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의녀 서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낮에 돌아다니나 이렇게 하면서 햇빛이 아니었어. 몸도였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베드다 영원히 고통받겠네요. 근데 이제 온도를 얘기를 하는데, 즉, 온도가 낮을 때 움직이는구나. 이걸 얘기를 하는데, 상주를 방어하던 사람들이 밤새 지켰는데 안 왔는데, 왜 낮에 오냐면, 그 날이 아마 굉장히 추워지는 추위와 함께 온 아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로 접어들고, 이제 사람들 난리라고,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평을 보고, 월드워 제트 아시죠? 월드워 제트. 월드워 제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거대한 성을 좀비들이 막 쌓아서 올라가죠. 그게 나올 것 같다. 왜? 상주 성을 맞이하고 있잖아. 그러면 성 타고 오는 거 아니냐, 이제. 월드워 제트 장면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해요. 굉장히 이제. 그래서 난 너무 기대를 했어요. 사실은 1편부터 6편까지 가는 동안에 그렇게 막 많이 퍼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 한반도가 끝장나지 않고 여기서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막 기대를 하다가 마지막에 낮에도 움직이니까 좀 이제 인간들은 망했어. 이제 범위가 엄청나게 좁아진 거야. 그거 뭐 내내 계속 막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렇게 절망으로 가네. 너무 걱정돼. 세자가 너무 걱정돼. 세자 그것도 왜 왕자의 게임하고 비슷하냐면 세자는 이 모든 위기 상황을 백성들과 함께 극복해 나가면서 서울로 한양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즉 진정한 왕의 귀환을 하는 거예요. 왕자의 게임이야, 한마디로. 왕자의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의 게임과 워킹데드의 결합이라는 게 딱 맞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백귀야, 얘네들은. 어떤 의미에서 백귀예요. 그리고 북방은 더 춥죠. 이런 거예요. 부산은 덜 춥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원래 이게 만화로 먼저 나왔다며요. 그러면은 이 만화를 보고서 그 왕자의 게임이 그걸 알고서 걔들이 갖다 쓴 건가? 아니면 이게 뭐야 이거? 그게 이제 저도 애매하네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는데 서로 주고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할리우드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지금 뭐 그 영화물들이 저는 뭐 거의 우리 동방문화권, 이게 환단고의 문화권을 거반다 뺏겨 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서는 별로 의심이 없어요. 이걸 못 받아들이는 분은 저희 팟캐스트 다 들으세요. 그럼 다 이해갈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걔네들이 이제 몰랐던 서양 사람들이 몰랐던 이런 조선의 문화에 이제 좀비 코드들도 이제 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온도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아까 우리 덕 선생님이 얘기하셨어요. 뭐냐면 소빙하게 하면서 인류사에 있어서 기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 온도가 떨어져서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실제 이제 역사가 뒤집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느냐 이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게 실제 온도의 지배를 철저히 받고 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우주 인련도 실제로는 핵심 키워드는 온도예요. 봄, 여름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빙하기라는 거는 철저하게 온도가 쫙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얼어붙는 거야. 지구 전체가 얼어붙는 거죠. 그리고 그 3만 년에 우주 인련에서 볼 때 3만 년에 그 빙하기가 끝나고 나면 나머지 한 10만 년 정도의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문명을 일으킬 수 있는
때가 열리죠. 네. 지금 우리 우주 일련에서 5만 년 봄, 여름이 지나고 예. 앞으로 가을이 오는 가을 개벽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봄, 여름은 꾸준히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 지금 뭐 작년 여름, 재작년 여름이었나? 무지무지 뜨거 작년 여름이었나? 이렇게 연도가 매년 작년? 덥잖아요. 매년 덥죠. 이제 올해 더 더울 것 같아. 네, 계속 더워지고 타 있기 죽을 것 때문에. 같아. 네, 아. 그래서 지금은 우주 여름철이 극치다. 그래서 올해 더 더울 거건데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집에 온도가 극치로 가고 있는데 그 극점이 있다. 그 극직반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가을 개벽과 함께 오는데 이 가을 개벽에 추살이 치면서 실제 이제 서늘해지는 시간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온도, 네, 그렇게 될 때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는 그 끝점에서 네. 가을 개벽이 오고 그것이 벽난의 형태로 온다. 이게 여기서 얘기는 그 저온 좀비 똑같네요. 그 되게 연결이 많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실제로 아니 김은희가 얘기했어요. 괴질을 보고 좀비를 떠올렸다. 즉 김은희의 코드로 알려면 병 특히 팬데믹을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질병의 코드로서 네. 이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리고 실제 이제 상제님 증산도 진리로 보면 네. 이게 이제 서신이라는 거다. 그래서 실제 서신이 그 가을 신이다. 네. 오톰 가드?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서신은 두 가지 형태로 음양의 신이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자연 서신 비인격으로 그거는 이제 추살의 형태로 와요. 생명을 끊는 거죠. 그리고 그 양의 형태로 이제 주제 서신 이 가을을 개벽일 때 인간을 열매를 종자를 거둬들이는 네. 주제 서신의 인격의 형태로 계신 그 우주 절대자 상제님이 계시고 네. 그래서 우주 일련의 농사 지은 거를 수술을 하기 위해서 네. 구원의 키워드를 가지고 오시는 거죠. 한쪽은 추살, 한쪽은 구원. 이 음양의 서신이 함께 오신다. 예. 그리고 상제님께서 이 자연 서신을 주제하셔서 네. 예, 실제로는 가을에 그 이렇게 열매 맺는 종자를 거둬들이는 네. 진정한 서신의 그 통일 문명을 여시는 그 가을 신으로서의 이제 역할을 하고 계시게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온도가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가 돼 있고. 계절을 대변하는 거니까. 좀 뭐 한번 첨언을 하면은 네. 자연서신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를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구일련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을, 여름에 가을 바뀔 때, 네. 또 가을에서 뭐 겨울 되고 봄에 겨울에서 봄 되고 할 때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뭐냐 하면은 네. 뭘 걸리죠? 환절기일 때? 감기. 그렇죠, 감기. 네. 감기 이게. 어. 감기가 바로 이런 자연서신의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환절기 때는 네. 감기가 걸리는 거고 네. 이 우주 일련에서는 바로 자연서신이 들어와서 그 우주에 감기 걸리는 거죠. 천지에 감기 걸리는 건데 이 감기라는 게 네. 느낄 깜짝에다가 기운 기자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이 기운 느낀다. 가을에 서늘한 기운 느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기운이 네. 이 감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지구에서는. 네. 근데 네. 우주에서는 네. 이 기운의 여름과 가을의 기운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네. 화급금을 하는 그런 모든 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이 감기가 사람을 살릴 정도, 죽일 정도의. 그래서 원래 감기란 말에는 네. 감살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기를 내가 느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살은 네. 내가 한 사람을 죽이는 걸 또 있고 네. 또 이제 거기에 칼도자를 빼버리면 이거는 대량 살상, 대량으로 죽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팬데믹을 말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감살기가 느끼게 되는 이제 그것이 우주의 환절기 때 우리가 감살기를 느끼고서 거기서 이제 열매가 되고 축적이 되고 이것이 판그럼 나는 감살기는 다른 말로 추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생산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사초라는 것도 나오고 네. 저는 굉장히 이게 그 중요한 그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재밌네요. 그리고 이제 이 가을 천재 신 네. 이제 이게 서신이고 그리고 이 서신은 종도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얀 우주의 이제 기운의 형태로 이렇게 준비된 기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서신으로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이 준비된 이게 가을이 되면 들어오기로 예정이 이미 돼 있는 그래서 하얀 구름의 형태로 돼 있다. 그런데 실제 그 시즌 6 마지막에 보면 하얀 그 안개처럼 이렇게 이제 네. 그 속에서 뛰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왕자의 게임도 똑같죠. 그래서 저는 이게 서신 코드가 이 안에 들어있다. 전부 들어있다. 이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넣은 거예요. 알든 모르든 자기도 모르는 채로 넣은 거야, 실제로는.
그리고 이게 그런 속에서 이런 문화를 실제 네. 가을 개백의 코드를 인류에게 다 보여주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제 요게 너무도 이제 중요해서 한번 더 다시 얘기해 봤고요. 네. 이런 서신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렇게 그 천자국이고 그리고 이제 인류 구원의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앞에 그런 어떤 앞풀이 그것이 이제 시두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키워드를 이제 보고 싶어요.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마지막 키워드이기도 해요. 이게 저는 오늘 요걸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네. 배고픔, 예, 그렇죠. 굶주림 이걸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절하더라고요. 예, 배고파 보셨죠? 네. 늘 배고프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나는 배고픕니다. 배고프다. 아침 드셨어요? 아니요. 아이고, 뭐. 예. 요즘 뭐 저기 다이어트도 많이 해서 일부러 간헐적 단식 뭐 요즘 아, 그런 게 네. 유행이 돼.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요즘 뭐-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일부러 단식을 해야 되는 시대죠,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이제 너무- 아프리카 한쪽 구석에서는 그렇죠. 여전히 굶어 죽어가고 있고 너무 차이가 많이 이게 나요. 이제 부의 불균형 음, 그리고 이제 이게 먹는다는 게 뭐냐 이 먹는 게 이제 어떤 뭐 실제 입으로 넘겨서 우리의 생존을 하는 것도 있고 그 사람에게 꿈을 심어주고 빛을 심어주는 그 진리의 어떤 그 진리의 어떤 깨달음 네. 이런 게 이제 또 이제 어떤 그 사람에게 녹이라는 형태겠죠. 녹. 그래서 김은희 작가가 이 핵심 키워드로 얘기한 게 배고픔으로 해서 이 넷플릭스에 이거를 제시를 했고 시작이 된 건데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데 두 가지로 실제 배고픔과 인간의 야망 욕심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름 모를 괴질에 걸려 몇만의 이제 백성이 숨졌다라는 글귀에서 영향을 받아갔는데 그래서 배고픔에 지친 괴물들이 이걸 뭐 사람들을 괴물이라고 하는 게 모를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제 괴물이 된 거죠. 네. 인간 인기를 이제 포기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그 설정에 의해서 이제 좀비가 나오게 되고 또 다른 기득권층이 이제 그 욕망에 대한 배고픔이 정말로 이제 진짜 좀비는 아니지만 좀비보다 더한 인간이 돼 있는 형태, 인간이길 버린 그런 야욕에 가득 찬 그런 인간들로 표현돼 있죠. 네. 근데 여기 이게 어떤 사람이 이제 기사 쓴 걸 보면 이 기사 제목에 다 있다. 뭔데요? 좀비가 돼 식욕만 남은 왕. 어. 저는 이 한마디에 다 있어. 뭐 왕을 꼭 나쁘게만 몰고 가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이 왕은요 권력에 위치해 있으면서 좀비가 된 거야. 그러니까 뭐냐 권력과 이 식욕이 같이 있어. 이게 참 이렇게 아니, 막 말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좀 권력을 다 가졌기 때문에 이제 식욕을 찾는 게 아닐까. 그렇군요. 근데 사람이 그 욕심 중에 네. 세 가지 욕심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식욕, 가장 이제 큰 게 식욕하고 성욕하고 네. 그리고 수면욕이라고 했나? 세 가지가 막 수면욕도 있어요? 맞아요. 잠자는 거. 잠을 안 잘 수 없으니까. 그 인류가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 인류가 많은 질병을 극복했는데 결국 비만을 극복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죠. 와. 네, 이거를 해소를 못한대요. 해결을 식욕을. 수면욕은 뭐 권력욕이 있거나 뭐 바쁘면 안 자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식욕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지금 문제가 된다. 현대에는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도전 성구가 쭉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번씩 조금 보면 네. 이 1편 70장에 보면 네. 천하를 주유하실 때 하루는 어느 개울가에 지나시는데 한 아비와 딸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배고픔에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처절한 백성들인데 들어누워 있어요. 개울가에. 잠시 후 딸이 일어나 물새우를 잡아. 아니 물새우 뭐 쬐깐한 거잖아요. 멸치만한 건데. 아, 그렇군요. 네. 토화젓. 예? 토화젓. 토화전이 뭐예요? 토화젓. 물새우 가지고 만든 게 토화젓. 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새우젓 같은 종류. 아 그렇군요. 젓갈로 담은 거? 응. 예. 그래서 물새우를 잡아 아비의 입에 넣어줘. 야, 이 딸도 참. 예? 아비가 도로 꺼내. 입에 넣었던 거 꺼내서 딸의 입에 넣어줘. 네. 증상께서 그 광경을 애초로이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시길 내가 어서 베풀어서 저렇게 배고픈 사람들을 살려야 할 텐데 세상에 오죽하면 저 어린 것이 애비 입에다 넣어주니 애비는 도로 자식 입에 넣어주고 할꼬.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웃기는 게 아니고 정말 진짜 이게 진짜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죠. 내가 어서 가서 저렇게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널리 구하리라. 참 이게 이제 굉장히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게 이런 성구 읽을 때
아니 자식하고 아빠하고 딸이 있는데 넣어주려는데 이렇게 막 서로 넣어주려고 그래. 아니 자기는 배고 안 고프겠어? 그러나 애비 그렇죠. 아빠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 먹이고 싶지. 예? 근데 딸이 또 이렇게 아빠 생각하게 넣어주는 거야. 참 이게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도 있어요. 이제 이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거는? 내 창자라도 먹이고 싶구나. 상제님께서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면 지성으로 도와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니 동양아치들의 얼굴과 머리를 씻겨주시기도 하고 가지고 계신 돈을 탈탈 털어주기도 하시니라. 하루는 배고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시고 혀를 끌끌 차시며 내 창자라도 내어 먹이고 싶구나 하고 애처로이 바라보시다가 가엾구나.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이제 내 생을 거둔다. 내가 너희들 다 같이 배부르게 줘내려서 같이 살게 하려고 내 신명 자취를 감추려 하느니라. 어서 세상을 똑같이 살자. 이 세상을 똑같이 빈틈없이 살다고 작정하는데 이 세상을 똑같이 빈틈없이 살자고 작정하는데 이렇다 하시며 안쓰러워 하시니라.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배고파 쓰러진 사람은 혀를 끌끌 차시면 내 창자라도 내어 먹이고 싶구나. 약간 여기서 지금 킹덤 코드처럼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창자가 뭐예요? 우리가 뭐 누군가를 정말 이렇게 특히 자식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부모님들은 애간장에 놓는다고 하잖아요. 간장이 뭐예요? 이게 장기지 뭐. 애간장에 녹는다는 게 뭐냐면 정말 내 깊은 저곳에서부터 애정이 들끓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녹는 거는 뭐예요? 진짜 간장이 녹을 정도로 속이 타고 엄청난 안타깝다. 고통. 네. 그런 얘기기도 하고 창자라도 내서 먹이고 싶고 이제 그런 정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이제 내 생을 거둔다. 이게 참 네? 상제님이 당신 삶을 거둔다. 그러니까 내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삶을 볼 때는 내 생명을 바쳐서 나의 인간의 삶을 바쳐서 너희들을 구한다. 이런 의미기도 하고 천상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천지공사를 봐서 네.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뒷마무리를 짓는다. 뭐 이런 말씀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 생을 거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숭고하게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예. 배부르게 줘 내려서 너희들 다 같이 배부르게 내서 살게 하려고 내 신명 자취를 감추려 하노라. 네. 인간 문명이 실제 이제 먹고 살만해졌죠. 실제 그러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네. 아까도 말씀드린 기아라고 하는 게 네. 이 어떤 시스템의 문제로 그러니까 한쪽은 먹을 게 넘쳐나고 한쪽은 그렇죠. 그게 없고 그걸 나눠주면 동시에 뭐 같이 먹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게 기아가 이제 맨날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게 해결이 안 되다가 해결된 게 1960년대인가 해결이 돼요. 예, 그게 이제 그게 우리 통일벼라는 게 나오면서 네. 그게 해결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해결한 게. 그렇죠. 예, 지금 와서는 뭐 밥도 안 먹고 뭐 거의 그러지만은 그 배고프었던 시절 네. 그것이 얼마 안 됐고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은 그렇고 우리도 지금 네. 이제 불우 이웃들이 보면은 그 다 네. 이제 제대로 그런 어떤 게 적용이 안 돼가지고 네. 이제 그런 못 먹어서 이제 네. 지금도 많이 그런 분들 많이 있고 이것을 봤을 때 이 먹는 거의 문제 그리고 지금 아까도 뭐 계속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떤 그러한 걸 얘기했지만은 네. 기후 변화가 일어날 때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첫째는 그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없던 어떤 환경이 변하면서 네. 그런 질병들이 창궐하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두 번째 그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어붙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그렇죠. 신현생산이 안 되니까 신현생산이 줄어들면은 그때 이 먹는 거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나요. 네, 폭동이 일어난다. 네. 그래서 있잖아 빵을 달라.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 네. 중동의 봄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 자스민 혁명. 근데 그것도 실제 들어가 보면은 그 빵값이 올라가지고 밀값이 올라가지고 그 폭동이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아까 그 이제 네. 그 이민 그러니까 지금 뭐 대이동을 하잖아요. 그 유럽에서 그 저쪽에서 이제 네네. 그 전쟁 나가 시리아라든가 이런 데 전쟁 나가지고 가는데 그 시리아 자체도 사실 그 자스민 혁명에서부터 전부 다 폭발이 된 거거든. 지금까지 네네. 계속 그 연장선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되면서 대량 이민들, 네. 이제 난민들 이제 이런 게 발생하는 게 다 그런 어떤 환경 재난에 의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계속 움직이고 네. 그 폭동이 일어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동이었어. 그죠. 지금 다시 반유대주의가 일어나고 네. 구구정당들이 지금 우리만 살겠다. 너네들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가고 브렉시트라든가 이게 전부 다 그 연장선에 지금 전세가 같이 흐르기 때문에 모든 거의 그 근원은 네.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면은 네.
그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이상이고 그런 게 다 좋은데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됐다. 의식주 그러면 지옥이 되는 거지. 음. 예. 그러니까 그래서 똑같은 거죠. 도전 3편 240장에도 네. 호연이와 함께 길 가시다가 끼니 때가 돼 상제님께서 호연아 오늘은 또 어떻게 해야 배때기를 채울 거나 이게 이제 굉장히 아이고, 오늘은 어떻게 해야지 배때기를 채울 거나 사람들이 이거예요 삼시세끼 예. 그렇죠.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이 문제예요 온통 머릿속에 그러기 때문에 진리를 만날 생각도 못하고 사람으로 태어난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고 어떻게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예. 그리고 자식 걱정 뭐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제 경제 문제 즉 천지의 이게 노계 문제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호연이 상제님 용암만 빤히 쳐다보면 나는 선생님만 믿고 바라고 가요. 그래서 상제님도 나도 너만 바라고 간다. 이렇게 이런 대화들이 되게 재밌고요. 이게 이제 실제 이제 묵은 하늘에 대한 네. 그런 말씀도 있으시고 5편 네. 411장 이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상제님께서 묵은 하늘이 사람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도다. 이 뒤에 생활용품이 모두 핍절하여 살아나갈 수 없게 되리니 이제 뜯어고치지 않을 수 없노라 하시고 사흘 동안 공사를 보신 뒤에 말씀하시기를 간신히 연명하게는 하였으나 장정의 배는 채워주지 못하리니 배고프다는 소리가 구천에 사무치리라 하시니라. 그까지 천지공사로 인해서 네. 실제 이제 인류의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진짜 배고프다는 소리가 구천에 사무치는 어떤 시점 뭐 또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묵은 하늘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 음. 이건 이제 어떤 이 묵은 하늘 천지의 어떤 시스템이기도 하고 인류 역사의 정치 시스템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지금 얘기했던 환경 이런 문제 또는 이걸 극복하기 위한 기술 아까 뭐 통일부 얘기도 하셨지만 네. 그런 품종이 나왔을 때 또는 농사를 짓는 그런 게 나왔을 때 또는 먹고 사는 어떤 새로운 기업이 돼서 이제 일자리 창출이 됐을 때 네. 막 그걸 통해서 어쨌든 돌아가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가장 중요한 게 녹줄 노선에 대한 게 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제 복에 대한 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호연 김호연 성도님도 보면은 네. 늘상 어렸을 때부터 배고픈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 음식 가져다주고 이런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네. 김호연 성도 본성 자체가 착해하셔가지고 상제님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늘 배웠겠지 이거는. 호생의 덕. 네. 그런 게 있고 뭐 상제님도 뭐 항상 이게 뒷춤에 밖에 나가실 때 늘 집신을 한 컬레 허리 뒤춤에 차고 다니셨대요. 왜 달고 다녀요? 호연이 물으면 맨발 벗은 사람 있으면 주려고 한다. 뭐 이런 거. 네? 어머. 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으시고 이제 배고픈 자에게 이제 식록 붙이는 공사도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이제 이 맨 아래 네. 굶어 죽는 폐단을 없애심 요거 내가 천지공사를 맡아봄으로부터 모든 연사를 맡아 일제의 아표신을 천상으로 올려보낸다니 앞세상에는 굶어 죽는 폐단이 없으리라. 후천에는 자식 못 두는 자가 없느니라. 또 부자는 각도에 하나씩 두고 그 나머지는 다 고르게 하여 가난한 자가 없게 하리라. 후천 백성 자리가 선천 제왕보다 나으리라. 네, 참 좋은 얘기. 후천 네. 후천 백성은 선천의 제왕들이 하여튼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정도는 먹고 산다. 그런 게 있고 여기 보면은 내가 천지공사를 맡아봄으로부터 모든 연사를 맡아. 네. 일체 아표신이 나오죠. 아표. 아자가 이 기야할 때 아자. 네, 굶는다. 네. 아표신은 실제 굶어 죽은 굶어서 이제 한 맺고 죽은 신들 이런 건데 실제 이제 이런 말이 속담이 있잖아요. 예.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그런데 아표신은 굶어 죽었으니 얼마나 때깔이 안 좋겠어. 그리고 굶어 죽은 신들이 길에서 죽고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하니까 거기에 다 지방령들이나 이런 한 맺힌 신들로 맺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제님이 천상으로 올려보냈대. 그러니까 아표신들을 일체의 아표신들을 올려보냈대. 이거는 엄청난 얘기예요. 아표가 굶어 죽은 송장을 말하네요. 네. 아 그래요. 아가 줄일 아자고 표자가 굶어 죽을 표자래요. 그러니까 아, 굶어서 그렇구나. 죽은 신이란 뜻이네요. 아 그렇구나. 굶어 표 죽은 신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표신들이 길거리에 네. 어디 맺혀 있는 게 아니야. 다 올려보낸 거야. 이거는 어떤 지금까지 지금 동서양 성자들도 이거는 네. 뭐 아예 흉내 생각조차도 없었던 이런 성구거든요. 네. 근데 아표신들이 올라갔으면 무슨 일을 하겠냐 이거예요. 아표신들은 굶어 죽었어. 그러면 천사에 가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냐? 사람들이 굶게 하겠어? 아니죠.
어떻게든 먹고 살게 하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경제 발전하게 하고 이런 녹줄이 돌아가게 하는데 굶어봤던 신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이건 진짜 기가 막히다니까. 아니 상대님 천지공사에 이런 한 줄만 읽어도 신앙하겠다. 한 줄 제대로 읽으면 제가 볼 땐 신앙할 수 있어요. 아표신이 천상에 와서 공평하게 잘 먹고 살도록 노력을 하고 있을 거야 아마. 어느 한 저기만 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앞세상에는 굶어 죽는 폐단이 없으리라. 이 신도 세계에 무슨 하나님이 그냥 네. 초능력 무슨 뭐 절대 전지전능한 권능이 있어 내가 그냥 손가락 탁 튀기면 무슨 그런 게 아니고 그 신들 하나하나의 역할을 두고 그들이 한 맺힌 거를 좋은 쪽으로 이렇게 돌려 쓰도록 하신 거. 네.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절묘한 아주 천지공사라고 보고 후천에는 또 자식 못 두는 사람도 없고 이 가난한 자도 없게 하고. 네. 11편 415장 3절입니다. 11월 5일 저녁에 태모님께서 부엌에 들어가시어 구정물통을 손으로 저어 살피시고 종명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밥티 하나라도 조심을 해라. 사람이 먹는 것이란 천지가 아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굉장한 얘기죠. 무서운 얘기고 약간 찔리기도 하고. 네. 응? 그래서 구정물통을 손으로 천지의 어머니께서 구정물통을 손으로 저어서 살펴보면 여기 밥뛰기나 이렇게 낭비돼서 네. 버려지는 게 없나 이렇게. 아니 이때에 네. 태모님 계실 때도 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렇죠. 예? 그때 이게 쌀 한 톨이 얼마나 귀중했겠어요. 응? 그리고 조선 말에 뭐 사람들이 밥 먹는 거 사진 찍은 거 보면은 반찬은 조그맣대 밥이 막 지금의 3배 정도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러게요. 그렇게 되는 게 있는데 밥티 하나라도 조심을 해라. 참 찔려요. 사람이 먹는 것은 천지가 안다. 이게 뭐 어마어마한 얘기 아니야 이게? 네. 이게 인간이 이 우주의 중심이라면 네. 천지가 존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한테 밥 먹이려고 존재하거든. 어떤 의미로 보면 결국은 쌀을 기준으로 볼 때 쌀을 인간에게 네. 많이 먹이기 위해서 이게 생산하는 어떤 녹을 공급하는 그런 큰 목적이 있을 건데 그렇게 해서 천지가 돌아가서 해와 달이 돌아가서 이렇게 이제 인간에게 쌀 농사가 왔는데 네. 그걸 이렇게 막 그냥 흥청망청 버려. 남기면 안 조병박 되겠네. 같은 놈은 그 백성들 걸 다 수탈해가지고 지만 이렇게 했어. 네. 이게 진짜 천지가 공로할 노릇이죠. 그래서 밥티 하나라도 조심해라. 천지가 안다. 이런 말씀이 참 깊게 와닿고요. 이게 김은희 작가의 이 굶주림에 대한 배고픔에 대한 코드로 나온 킹덤이 네. 그래서 의미가 크게 와요. 마지막을 보면 이건 네. 제가 대충 보면 네. 인간의 복은 녹줄에 있고 복 받는다는 거. 녹줄. 이 먹고 또 잘 살고 이 돈 이런 거 경제. 오래 삶은 명줄. 그러니까 녹과 명이 있는 거지. 녹은 어떤 경제적인 거 먹는 거. 명은 사람의 목숨. 오래 살고 이런 거. 증산상리가 태몽고시면 무생명의 부모 되시에 녹과 명을 다스린다. 그래서 상제께서 성도들에게 신축년 이루는 연사는 내가 맡았느니라. 세상에서 수명 복록이라 하여 복록보다 수명이 먼저 중히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아니 수명에서 오래 살면 뭐해. 쫄쫄 굶고 오래 살면 그것처럼 진짜 한 맺히고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복록이 적고 수명만 긴 것보다 욕된 것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지당 우지당하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수명보다 복록을 중히 여기나니. 뭐 이게 있잖아요. 길게 오래 산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 가늘고 길게. 가늘고 길게. 아니, 지금 이제 노인분들이 하는 얘기가 저거예요. 네. 아프지 않고 죽고 싶다. 그게 최고의 복 받는 거다. 지금 뭐 조금만 아프면 다 요양병원 가 있는데 그렇죠. 요양병원 가면은 죽으러 간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전부 다. 그래도 그 밥 그 식단도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들어가면은 더 이상 못 나오게 하고서 거기서 계속 있다 그냥 바로 옆에가 또 장례식장이잖아요. 그냥 바로 거기서 그냥 가는 거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아주 사회 풍토가 그런 식으로 변해서 하여튼 이렇게 안 아프고서 죽는 게 네. 최고로 행복한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러한 얘기죠. 집에서. 같은 얘기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네. 뉴스에 진짜 웃기는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요? 지금 이제 옛날에 40대들 있잖아요. 네. 그 옛날에 40대 개념이 지금 60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건강하대요. 60대가. 40대만큼 건강한. 근데 실제로 옛날 40대들이 네. 너무너무 이렇게 그 성인병도 많고 그때 좀 거방 골골대는 거거든. 근데
그 건강도 정도나 병 정도가 60대가 거의 옛날 40대랑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건강 관리 못해서 일찍 죽는 사람도 또 많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장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좀 그렇지 않은 그런 해당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나는 수명보다 복록을 중히 여기나니 녹 떨어지면 죽느니라. 오히려 이제 녹 떨어지는 거에 수명을 갖다 붙인 거지. 이제 이런 걸 또 느낄 수가 있고 인간의 복록은 내가 맡았느니라. 그러나 태워줄 곳이 적음을 하나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복록을 상제님께서 태워주시는데 적어. 왜? 그 기준이 일심이거든. 한 마음 일심을 가진 거. 그 그렇죠. 적은 까닭이라. 일심 가지나가 적은 까닭이라. 만일 일심자리만 나타나면 빠짐없이 베풀어 주기를 하고 또 다른 의미로 이제 내가 천지의 복록을 태울 주에게 돌돌 말아 약기운을 돌돌 말아 놓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게 참 어떤 이게 이제 그 김은희 작가의 그 킹덤에 대한 그 증산도 진리적인 답변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뭐 지금 사실 이제 녹과 명예 문제인데 네. 지금 현대 과학이나 현대 문명 자체는 두 가지예요. 보면은 하나는 이 경제 문제, 경제가 녹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인구를 먹여 살릴 것이냐 지금 네. 지구상 인구를 그래가지고 지금 개발하는 게 그 유전자 변형이라든가 어떤 그런 종자 개량 네. 이런 걸 하면서 더 많은 소출, 더 적은 땅에서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소출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지금 그거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대의 가장 큰 전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자 전쟁이거든요. 종자 확보. 근데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던 것도 지금 거의 다 지금 놓쳐버렸거든. 그래가지고 이 종자 전쟁을 하고 있고 네. 그 두 번째가 이 인간의 이 인간 자체를 가지고 네. 이제 뭐죠 지놈을 분석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줄기세포라든가 뭐 성체세포 이런 거 가지고서 네.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더 오래 살 것이냐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모든 종자가 네. 지금 그 특허를 매기고 있고 그리고 인간의 몸도 지금 특허가 되고 있어요. 인간의 몸에 그 질병을 어떤 세포를 가지고 하면은 그거를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그거에 대한 권리를 갖는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전쟁이 그 지금 녹과 명예 문제로 해가지고 그것도 과학의 그 어떤 그런 끌고 나가는 그 뭐 인류 발전 문명 자체에 네. 아주 가장 커다란 그런 흐름이 미래를 여는 흐름이 지금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흐름 중에 이게 하나죠. 어차피 우리 상제님 진리가 시종자 추리는 네. 그 뿌리 장사거든요. 네. 종자를 추리는 거예요. 종자 전쟁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천지 전쟁, 이게 개벽 전쟁이라는 말로 들리기도 하고요. 네. 제가 제주도를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네. 제주도 올겨울 농사가 완전 망했대요. 귤 농사가. 왜요? 왜 망했냐면 잘 모르고 일본산 귤을 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재배를 했는데 그걸 저작권 없이 들여온 거예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거 다 갈아엎은 상황이 된 거예요. 뭐 추수를 했는데 팔 수가 없어. 불법이니까. 네. 그리고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 뉴스에도 나오고 했어요. 이게 종자 전쟁이 그대로 피해를 본 거죠, 그대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살아남는 네. 그 시종자 추리는 이번 가을 개벽기 때는 네. 정말 열매 종자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 열매가 되려면 이 뿌리 환부역조를 하면 안 된다. 내 뿌리를 바로 세우고 조상님을 바로 받들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네. 이 천지 종자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 왕자의 게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왕이 뭐 예전에 선천에는 뭐 그냥 이렇게 한 그 사람 뭐 한가의 네. 집안에서 되는 거지만 이번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 집안에 어떻게 보면은 네. 그 종자로 볼 때는 왕이 네.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서 자기로부터 이렇게 후천 종자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왕자의 게임이라는 것도 이 지금 우리들한테 다 해당된다. 그대로. 킹덤이요? 네. 왕자의 게임이요? 킹덤 자체가 또 다른 왕자의 게임이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 마무리하죠, 뭐. 예. 네. 한번 좀 한 줄 논평으로 또 너무 우리 늘 깔끔하게 했던 걸로. 끝나서 약간 안 끝난 것 같은 느낌. 그런가? 아, 그래서 그런 느낌인데 허무한가? 예. 덕 선생님 한 번도 안 보겠지만 마치 다 본 것 같이 마셨는데. 예.
아니 뭐 네. 우리가 거신 들렸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 이게 지금 그 모습이 네. 거신 들린 모습. 이게 거신 들리면 먹어도 이렇게 허기져가 또 먹는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 영가시에 나오잖아요. 네. 걸신들이 사람. 그런데 사실은 이 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요즘 사람들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요즘 사람들이 맞아요. 뭔가 이렇게 못 먹고 죽었던 사람들이 해원을 하려고 태어나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그 해원하려는 신명이 붙어가지고 지금 먹방 대신 막 먹게 하는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난 그런 사람 많이 하거든요. 예. 심리적으로 허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제 네, 그거지. 마찬가지지. 예. 그러니까 허하다는 것 자체가 네. 그런 식욕에 대한 게 다 욕심이거든. 이게 전부 다 이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게잖아요.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그 채우는 것 중에 네. 이제 가장 큰 체험이 뭐냐면은 진리의 체험인데 네. 그 주역에서는 모든 음식물에 대한 거 먹고 마시는 게 다 진리의 영양소를 뜻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진리를 먹고 마시는 거를 통해서 네. 이제 이 인격도하고 성인지도를 배우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네.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그런 욕구, 충족에 대한 거죠. 예, 자아 충족에 대한 건데 그거의 최고 봉에 있는 거는 이 어떤 이게 자아 실현에 대한 거 이제 그런 게 되겠죠. 뭐 보다 보니까 네. 그 인구론이 있더라고요. 그 멜서스라고 하는 사람 네.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네. 이 사람 인구론을 썼는데 뭐 이 사람이 이제 18세기에 네. 그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인류 역사를 감히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건 이제 다른 사람이 쓴 건데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와의 싸움이었다. 인류는 끊임없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예, 이게 보면 여기에 딱 맞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8세기 후반이 지나면은 산업혁명이 꽃이 피우면서 네.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이제 그 하층민들은 병도 굶주렸는데 그때 멜서스가 독서를 품었다고 그러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독서를 얘기했다고. 가나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 그냥 그렇게 굶어 죽게 내버려둬라. 그것이 바로 신이 만든 세상의 섭리니까. 예, 멜서스가 이렇게 얘기했대.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때의 서양 제국주의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이었을 거예요, 이게. 예, 이거는 신의 섭리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니들을 지배하고 하는 것도 다 신의 섭리고 우리가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이 어떤 그런 생각이 좀 깔렸던 건데 지금 보면은 바로 그런 걸 좀 대변하고 있고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이 사람의 생각이 네. 그러니까 이 선천의 묵은 하늘의 어떤 그런 걸 네. 대변하지 않는다. 마지막에 와 상극의 어떤 그런 가장 극치한 거죠. 네. 내가 살기 위해서 넌 죽어야 된다. 네가 죽으면 나는 더 잘 살 수 있다. 뭐 그런 거 같이 잘 사는 그런 공동의 개념이 아니라 상극 어떤 극단한 것 같은데 멜서스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네. 이게 유명한 얘기인데 이게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2, 4, 6, 8로 이렇게 네. 배수로 증가한다면은 네. 먹는 건 1, 2, 3, 4로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훨씬 더 네, 인구 증가가 빠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구 증가에 맞춰서 식량 증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네. 어떻게 맞춰 나가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인류 문명이 사실은 네. 기술 발전시키고 뭘 하고 했다는 거죠. 네. 그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어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상님 말씀대로 장정의 배는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 이게 어긋나네. 펑크가 나는 거죠. 펑크가 나면서 거기서 이 네. 부의 편중 네. 이것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격한 대립으로 혁명이 일어나고 어떤 네. 그런 사회적 어떤 변동이 일어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문명을 읽어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그런 어떤 그 문명의 어떤 그런 양상으로 좀 드러나는 거고 상님 말씀대로 결국 이것은 네. 결국은 채우지 못한다. 네. 왜냐하면 이제 좀 있으면 10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네. 지구 자체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네. 인원수를 이미 넘어섰고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토끼 실험을 해서 토끼를 네. 가둬 키우다가 네. 갑자기 토끼가 많아지면 어느 순간 되면은 그게 다시 병이 돌아가지고 죽는다는 자연사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늘어나고 또 다시 그런 게 벌어지고 그럼 인류는 그렇지 않느냐? 인류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인류가 지금 걸어온 어떤 길이 네. 가만 내둬도 이렇게 어떤 그러한 대변혁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의 종점에 와 있다. 인류 자체가. 그래서
그 지금 뭐 우리가 미세먼지 뭐 하지만 사실 이거 다 네. 인류가 먹고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데 그렇죠. 극한해 온 거거든. 자연 환경도 그런 극에 다다랐고 어떤 묵은 하늘 그런 것도 극에 다다랐고 식량 문제, 인류 증가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이건 절벽에 와 있다. 인구 절벽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대세를 좀 봐야지 되겠다. 예, 보면은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지 그리고 어떤 개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선천의 묵은 하늘이 끝나고 후천의 새로운 이제 인류가 바라던 이상적인 세상이 펼쳐진 게 개벽이기 때문에 이런 개벽의 어떤 긍정적인 면을 보고서 상점지를 더 이제 확고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주 중요한 말씀. 너무 얘기를 길게 했어. 아니, 뭐 아니에요. 깔끔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나비님. 시즌 2가 기다려지네요. 네, 시즌 2가 기다려지고 사실 처음에 볼 때는 몰랐는데 팟캐를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 거는 이 덕 선생님을 보면서 킹덤을 안 봐도 우리 팟캐를 들을 수 있다. 이런 그 팟캐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 확실히. 뭐 지금 뭐 디스요? 아니요, 진짜로. 그러니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킹덤을 안 봤다고 보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성과를 되게 많이 봤는데, 이 식록이라는 게, 그리고 이걸 이제 사회 문제로 더 풀어보니까, 좀비라는 게 단순히 그냥 어떤 괴물 영화나 그런 거를 상징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상극의 어떤 인류의 마지막 그런 죄악과 그런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욕망만 남아있는 그런 인류가 상징되는 것 같은데, 상제님께서는 그런 시대에 오셔서 그 시대를 진단하시고 천지공사를 통해서 이것들 이제 다 후천은 통일로 간다고 하셨잖아요. 다 고루 똑같이 베풀어 주시고 다 같이 잘 먹게 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겠다 하신 게 굉장히 그 천지공사의 큰 뭐 비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큰 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 같은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식록이라는 게 단순히 뭐 우리는 뭐 지금 어느 정도 식의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식록이니까 식과 녹이잖아요.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어떤 부의 문제. 그래서 어느 만큼 더 가졌냐, 덜 가졌냐. 지금 현대인의 어떤 그런 문제들도 같이 좀 현실적으로 더 생각을 더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비 드라마를 보다가 생각을 하게 돼서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네, 그래서 재밌었고, 그래서 그래서 시즌 2가 기대됩니다. 네. 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 안 드렸던 거 한 줄 정도만. 그 김은희 작가에게 좀비는 슬픈 생명체다. 저는 이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슬픈 생명체. 배고픔을 제외한 어떤 본능도 어떤 생각도 거세된 생명체. 예. 이제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삶의 투영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좀비에 대해서 이상하게 애정을 갖게 하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좀비라는 캐릭터의 속에서 네. 우리가 수많은 막 메시지를 막 넣고 은유를 넣고 이렇게 하게끔 만드는 게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슬픈 거. 그냥 다른 사람들이 공포를 넣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슬픔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이렇게 넘어서려면 진짜 이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건 해답이 없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했는데 해석을 할 수 없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뭐 킹덤 우울하게 맞출 수 없으니까 네. 저거 하나가 있네. 뭐예요? 얼음골이 있네. 얼음골이. 네. 얼음골이 그 상주에서 영덕 네. 가는데 실제 있다고요? 청송 얼음골이 있네. 얼음골. 여름에도 청송 막걸리. 청송 얼음골. 얼음골 막걸리. 밀양에도 얼음골이 있고 청송에도 얼음골이 있고 제가 충주에도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얼음골이 거기는 여름에도 있네. 좀 시원하고 네. 옛날에 얼음을 겨울에 저장해 놓으면 이렇게 그 여름에 꺼내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 되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들었거든요. 계속 그냥 그 찬바람이 나오고 네, 이 실제 얼음이 있는 얼고, 곳이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긴가 봐.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네, 그런 기사를 본 것 같기도 하고 음기가 이제 좀 네. 많이 이렇게 있고 좀 무섭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여름에는 또 시원한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예, 뭐 그거 발견한 걸로 킹덤을 시즌 1을 마치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더 자세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좀비 특집 할 때 그걸 꼭 복습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킹덤 시즌 1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